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좌선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이게 좌선의 공덕, 정전에 보면 좌선법에 좌선의 공덕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덕이란 건 뭔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이득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 그래서 이 좌선법에는 반드시 앞에다 소태산 대종사라는 그 주체를 붙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만일 좌선의 요지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좌선의 요지. 자, 그렇게 길게 가면 안 되겠고 그냥 소태산의 좌선의 뜻 또는 또 이제 좌선의 방법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법 뭐 이 정도 이렇게 용어를 해야 좀 더 명쾌한 의지가 좀 붙겠다. 그냥 좌선 하면 모든 좌선을 통합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좌선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신이 경험하고 특히 또 여러 경험이 있겠지만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명쾌함이 좀 되겠다. 그다음 의지가 분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요. 이 좌선의 공덕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 해요. 소태산의 좌선 공부 공덕 또는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 공부 결과와 공덕 뭐 대충 이 정도 의미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좌선의 공덕이 10가지로 돼 있어요. 표 보면 10가지로 돼 있죠. 66쪽 보면 10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앞에서부터 하다가 보니까 항상 저도 이 좌선 공덕 이 좌선법 설명할 때 앞에서부터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뒤를 안 봐요. 그래서 오늘은 뒤부터 가는 게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 공덕의 핵심 내용이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 근데 좌선의 공덕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좌선을 오래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힘을 얻고 보면 이게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이 10가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이익이죠. 공덕이. 그래서 오래 한다는 의미도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의 축척의 개념 그렇죠? 시간 이렇게 축척에 대해서 오래 이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럼 여기서 오래 한다는 의미는 굳이 하면 이게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좌선의 요지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준 좌선의 뜻을 보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기른다. 이 경지를 지속해 보면 이런 의미로도 이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냥 단순히 좌선을 오래 했다고 해서만 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속시켜 보면 이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재 153쪽부터 이제 나가볼까 합니다. 대개 1조에서 5조까지가 주로 행위의 변화가 많아요.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다른다. 심지어 얼굴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우리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죠. 바깥에 몸과 이 행위에 관계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6조부터 10조까지가 주로 마음의 경지에 대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도 됐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이 뒤에 그래서 일부러 뒤에 부부터 좀 나가보고 싶고 이 좌선의 공덕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육성. 그러니까 이 공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회상, 이 공부, 이렇게 같이 이 공부를 한다는 분들도 대종사는 이 말씀을 놓고 이게 기준이죠. 이게 지금 대종사님 뜻 아니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좀 신기해요. 왜 이게 기준이 안 됐을까? 대종사님이 육성 언어인데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봐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안 해요, 이걸.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대종사님 육성 언어에 기초해서 이 뜻이 어떤 뜻인가 최대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보 44호, 제 44기 원기 23년 5월에요. 5월호. 23년이면 1938년 5월호에 실린 소태산 대종사의 육성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좌선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좌선의 공덕 6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좌선을 대종사님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인 소태산 스승님께서 이걸 좌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한 좌선의 뜻대로 해보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이익 여기 이익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이익이 생긴다 할 때 이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요 순서를 한다면은 여섯 번째 하나가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좌선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뭐냐? 착심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착심? 천도제의 핵심이에요. 천도제의 핵심이에요. 천도제의 주제 중 하나가 천도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인과, 또 하나가 성품 차원에서 봤을 때 생사가 아니고 변화다. 그 또 하나가 애착의 문제예요. 크게 보면 크게 나누면 세 개 나누는데 첫 번째 인과 중에서 뭘 말하냐면 천업을 돌파한다 이렇게 나와요. 전문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정업, 천업 막 이런 말이. 정업은 난면이다. 정업은 어찌할 수 없다. 천업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걸 천업이라는 거예요. 업이 업인데 상대한테 권한이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해요. 할 것 같지만 나는 계속 뭔가 감명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항상 지도인은 이 문제에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그렇죠. 맞죠? 분명히 맞죠, 그게? 근데 그건 정업이라고 해요. 같은 업인데도 정업이라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서 정업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줘요. 그건 정업이에요. 상대가 나를 주는 건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은 천업이에요. 마음 공부는 천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도제 첫 번째 주제에서. 인과 얘기라고 하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어디 써져 있어, 그게? 참, 나 이런 것도 참 깝깝을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과 얘기를 할 때, 천업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죠. 그 대종사님 말씀 있죠. 영향이 크면은 돌덩어리를 던져도 호수에 던지면 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물량적으로는 굉장히 큰 건데 내 영향이 크면 심량이 크면은 별로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천업이라는 건 받는 사람의 그에 따라 달라지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양도 따라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합을 돌파하라. 이게 불보살, 이게 부처와 조사는 천합을 돌파한데, 범보와 중생은 그게 끌려다니죠. 그 얘기를, 그건 뭐예요? 된사님께 마음 공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성품의 이치를 잘하면 그 천합도 이제 훨씬 그렇게 돼 있죠. 또 성품에 의해서 이 애착, 탐착, 이것도 뭐예요? 마음의 얘기예요. 사실은 주제가 다른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주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뭡니까? 그 적용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어요. 이 시간이 지금 천도 얘기가 아닌데, 이게 착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좌선을 여기같이 하면은 천도의 길에도 애착, 탐착에 큰 힘이 되는 거죠. 여기 착심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자, 대인사님의 이제 육성문화가 등장하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내역 봅시다. 대종사님 말씀이세요. 이게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오에 대한 그 내역, 그 설명이라는 거죠. 설명. 자, 보통 사람이란 모든 욕망이 심하고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의 끌림으로 착심이 생겨나서 원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극히 싫어하고 극히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서 마음 거래 없는 자리,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마음 거래 없는 자리를 관 나오죠. 관. 좌선을 할 때 마음 없는 자리를 관하는 좌선을 많이 하여 이렇게 나오죠. 옆에 많이 오래오래 여기 많이 하는 거하고 오래오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하여 심리가 원만하여지고 보면 원근치소와 희노애락을 초월하여 특별히 좋고 싫어하는 것이 차차 없어지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한번 말해봅시다. 기본적인 얘기, 좌선에 대한. 단전주. 우리가 이제 좌선할 때 단전주의 방법을 택하니까, 그럼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단전은 그냥, 호흡과 기운의 주처예요, 주처. 주처는 머물러. 근데 여기서 이제 주처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중심. 그냥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 기운이 주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호흡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단전에 대한 특별히 다른 의미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좀, 그래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전을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도구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집이 내가 집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하고 잘 사는 거죠. 비슷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단전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걸 주처로 삼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호흡할 때, 호흡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거래하는 거예요. 가고 오고. 호흡이 가고 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그게 생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생멸거래. 그런 의미가 같은 계열로 설명이 되죠. 생멸거래. 그러면 단전에서 가고 오고 그래요. 가고 오고. 계속 가고 오고 하죠. 근데 가고 오는 중에 가고 오는 것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가고 오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편안히 가고 오고 해요. 이것을 자기가 딱 대중심이라고 해요. 그걸 대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멸 중에 생멸이 없고 거래 중에 거래가 없는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요것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단전이라는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 기본 테크, 요 기본 이것이 일. 이 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가 이제 집중하고 중심이 잡을 그러잖아요. 일을 하려면. 근데 거기에서 이 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때도 가고 오고 뭔가 할 때도 거기에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좌선에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착심은요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의 요지에서 보면 망념은 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망념이라고 나오면 또 다른 언어가 나오면 이제 또 이것도 뭔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착심은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착심인 망념은 쉬고 이 단전주 이게 딱 하면서 그건 쉬고 착심이 없는 진성은 드러낸다. 진여의 성품. 그 진여의 성품 자리가 착심이 없는 자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원리상으로. 이거 이제 말로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자기가 단 10분을 해도 이 감각을 거래가 없는 중에 거래를 하고 있는 그걸 이렇게 탁 잡아야 돼요. 세상 누구도, 그게 저 사람 뭐 하지? 이렇게 해도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게 지금 착심이 없는 자리지. 이렇게 좌선할 때도 탁 잡아. 좌선을. 그러니까 이 좌선법도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일원상 성품자리가 여기서 드러나야 돼. 그걸 대인사님이 진성, 뭐 이런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거 보려고 우리가 또 앞에 일원상 공부하고 그렇습니까? 자, 보면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착심 이런 말은 그 좌선법에 보면은 그 정신수양에 보면 뭐 분별성, 주착심 이런 거 다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분별성이란 건 이것저것을 나누어서 이것과 이것을 나누어서 한쪽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한쪽이 더 힘이 있게끔 차별을 해요. 되게 그거 보면은 그럴 때를 분별성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자. 근데 이것이 더 이제 강화돼요. 뭔가 이제 강화가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주착심 또는 착심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애착, 탐착 또는 원착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뭐예요? 착심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러. 이게 천도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천도는 옮길도 이거예요. 이제 천도가 이제 원래 천도가 또 막 일반 무속이나 막 기타 등등에서는 또 여러 가지 써요. 근데 대정사님이 쓰는 천도는 대전에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대중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분별성이고 또 한편은 이게 이제 강화되면 주착심이 되겠죠. 이런 것이 없는 거래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또는 거래 중에도 거래가 없는 자리를 탁 잡고 있어요. 이게 대중사님 말씀한 대로 그 좌선을 할 때의 포인트예요. 딱 잡고 있는. 대중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또 뭐라 막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또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을 해요. 이건 이제 그 사람의 호흡의 능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법은요, 호흡을 잘한다고 또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또. 근데 아무래도 좀 잘하면 좋죠. 훨씬 능숙하고, 그게. 그러면 이게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우리가 보통 생멸거래 하듯이, 그걸 생했다고 하면 생한 거고, 멸했다고 하면 멸하는 것이죠. 근데, 거래하죠. 보통 거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 와중에도 거래하는 그 자리, 거래를 하고 있는 또 그 자리가 또 거래가 없는 자리.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거래가 역력해요. 제가 비유로 자전거를 타면 띠뚱띠뚱한데 그 와중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비유죠. 이런 건. 모든 걸 비유지 그거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다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변형시켜서 제가 말의 화려함으로 제가 이제 승부가 걸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미천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해버렸어요, 제가. 더 이상 뭔 말을 해요,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말을 바꿔서 말을 하는가 한번 이제 봐봐요. 내 말을 바꾸면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또 이렇게 바꾸면은 야, 그것도 저거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너무나 말을 털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사는 이제 이게 삿된다 할 때 사예요. 삿대다. 정심은 바르다. 이게 이 정사할 때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정사할 때는. 바를 정자 쓰면 정사할 때 사자를 이게 삿될 사자를 써요. 이제 바르지 않다. 원래는 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바르지 않는 것. 이게 한자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것. 그러면 이것을 명사화시켜서 반대로 설명을 하면 힘들어요. 좋지 않은 것. 근데 우리 원래 정서가 그게 맞아요. 명사화시킨 것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생각은 맞아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사심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르지 않는 것.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기도 되고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자, 봅시다. 그러면 대중사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역. 보통 사람이란 항상 모든 욕망에 끌려서 사심이 주장이 되고, 그러면 대중사의 말씀으로 보면 욕망과 사심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렇죠? 욕망에 끌리면 사심이에요.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대중사의 말씀. 정심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심은 없게 된다.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에는 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심을 제거하고, 대중사님 이렇게 사심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말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디 나와요? 좌선의 요지에서 망념은 쉬고. 똑같은 말이에요. 망념은 쉬거나 사심을 제거하거나. 같은 말이에요. 정심을 양성시키는, 그럼 이거 뭐예요? 진성을 드러내고. 같은 말입니다. 좌선을, 그러니까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시키는 좌선을 많이 하면, 이게 오래 하면, 온전한 정신이 양성되는 동시에, 이게 나오죠. 여기서 온전한 정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진성이요, 진여의 본성이고, 진여성이고, 순연한 근본 정신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은 전부 다 좌선법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적적성성한 자리예요. 다른 말로 또 하면 공정영지한 거예요. 이렇게
삿된 욕망, 온전한 정신이 양성되는 동시에 자연 모든, 이렇게 되면 사심은 정심으로 변하게 된다. 같은 말을 동어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죠. 욕망에 끌리는 것. 욕망에 이렇게 끌리는 것이 바로 사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욕망에 끌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좌선을 할 때 욕망에 끌리는 게 뭘까? 좌선 중에. 보통 일반 생활에서는 욕망에 끌리는 것이 탐심 같은 건데, 좌선 중에는 어떻게 끌려요? 좌선 중에는? 좌선이 막, 평소에 막 생각난 게 막 나가지고 막 그런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욕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욕망을 막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쳐다봐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가장 욕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지금 제 말 믿어야 돼. 진짜입니다. 이게. 말이 너무 정말 감동을 주면 조심해야 돼. 제 경험이에요. 감동을 줄 때마다 제가 저를 살펴봐요. 내가 무엇이 나의 욕구를 그렇게 충족시켜 줬냐고 내가 물어요, 나한테. 그렇게 감동받을 일이냐, 그게. 진짜 감동일 수 있고, 그러나 일단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나의 욕망일 수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공부는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무엇이 이렇게 나를 했는가. 그건, 저쪽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내가 크게 움직인 거예요. 그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에 끌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떤 욕망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어떤 것에.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것보다 더 특효한 건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자, 그랬을 때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동일시, 그게 동일시 되는 것이 좀 거리가 떨어지죠. 확보. 그것이 평상시 경계에서는 너무나 필요해요. 평상시 우리 이렇게 삶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좌선 때는 그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말하는 거? 좌선 해봤자 계속 호흡하고 있는 건데, 잡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맞아. 그게 가장 큰 욕심. 네, 그것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욕망이 여기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돼. 이거에서 뭐 하지? 또는 그걸로 뭔가를 엄청난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되게 저도 그래요. 뭐 해보면 반드시 뭔가를 제가 계약을 해요. 이거 하면 뭐 좋겠지? 계약 상태에 있어요. 제가 항상. 그리고 그 계약에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제가 다른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할 때 호흡하는 그 마음 당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계속. 여기서 보면은 그게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래갖고 그게 사심이 돼갖고 정심. 그냥 여기서 정심은 뭐냐면 이 좌선법 정심은요, 단전에 딱
주하고 있는 그 마음 자리를 딱 관하면서 그냥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생각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떨 때는 그러나 이럴 때 이제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이거 말고 세상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 욕망이란 게 무엇인지 여기서 확실히 계속 자기가 봐요. 자기가. 이거 이상 큰 공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음사님이 그 좌선의 방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단전주를 챙기면 적적성성한 정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혼침에 빠지면 새로운 정신, 혼침에 빠지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단전주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또 정심으로 돌이켜라. 망상에 흐르면 정심으로 돌이켜라는 게 뭐예요? 또 단전주 이렇게 챙기는 그걸 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단전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적적성성한 우리의 진여의 본성에 우리가 그쳐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단전에 현재 그 챙기고 있는 그 마음 방처에 무엇도 붙을 수 없어요. 사실. 원래 그 마음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다른 언어로 청정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고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걸 텅졌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에서 또 확연히 단전주가 역력해요. 그게 성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적성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적성성. 이게 이제 온전한 정신인데, 적적성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뭐 30분을 하든, 그리고 그때 뭔가 거기서, 뭐 다른 욕망들이 막 올라와. 그러면 이따가 가라.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지금 이거 말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우리가 일상 경계로 그대로 이걸 요 방식 그대로 가지고 가면 내가 하는 일 중에서도 막 다른 것이 나오면 그 경계에서 이것이 내가 현재 이것은 나의 욕망이야. 지금 할 일은 이 일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또 8번 가봅시다. 8.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대종사님 법설에 없었어요. 대종사님 법설에도 10개예요. 10개인데 거기에 몸과 얼굴이 윤활해지고 또 뭐죠? 이게 얼굴이 나중에 또 이제 할 건데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고 지금 이거 하나를 합쳐갖고 됐는데 이건 따로따로 해가지고 10개고 이 자성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자성 해광이 나타나요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극락을 수명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요. 이 내용하고 이렇게 다 겹쳐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지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하는 조목하고, 이게 이런 조목을 말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하나 있고, 여기서 이만큼 하나 있고, 여기서 이만큼 하나 있고, 이게 아니고, 이 경지를 이러한, 예를 들면 색깔로 보면 이렇고, 향기로 보면 이렇고, 감촉으로 보면 이렇고, 이런 거. 제가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향기가 안 나는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죠, 이게. 그때 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좌선을 했는데 어떻게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요? 여기서 자성이 등장했습니다. 자성. 중요한 게 자성이에요, 자성. 자신의 성품의 그 지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단전이를 중심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을 관하고 있는 그 마음 자리가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좌선을 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진짜, 대임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대임사님께서 다, 이게, 좌선하면 이런 게 생겨. 요것은 여기 연불도 똑같아요. 연불에도 이런 게 생겨,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왜 이게, 다른 말로만 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 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전에 딱 중심으로 호흡하고, 가고 오고 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관하고 있는 자리는 또 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게 역력하게 현재 관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성 자리라는 거예요. 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앞에 방법론에 나왔어요. 자성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또 달리 말을 했냐면 적적성성한 무의자연한 본래 명목. 나오죠. 여기 보면 무의자연은 본래 면목 자리.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자리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내가 이게 적적성성 무의자연한 본래 면목 이런 말이 자성해광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말은 적적성성 이게 맞을 거예요. 적적성성. 그러면 적적성성을 내가 현재 이렇게 좌선을 지금 하고 있어. 확인이 돼요? 이 대표님 말씀대로면 좌선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자성 해감이.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체가, 그 마음 자체가, 그 본래처가 바로 자성이다. 확인이 돼야 돼. 제가 여기도 뭐라고 써놨어요. 단전을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체를 돌이켜 직관하면 단전 이외의 다른 일체의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적적한 경지이면서 또한 주처인 단전을 중심축으로 호흡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성한 경지이다. 이 말로 또 진짜 이게 말인데 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적적성성한 자성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공정영지의 광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적적성성, 공정영지 다 같은 말이고 그게 성품의 또 다른 표현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좌선을 하면서 단전에 주하고 있는 이 마음 당처가 바로 적적성성한 자리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딱 잡아야 돼. 앞에 처음에 제가 설명 다 해버렸으니까 또 굳이 내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이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극락. 대종사님 말씀 보시게요. 그 내역, 그게 진짜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인간 세상이란 고락이 상반이라. 대종사님 봤을 때 인간 사람은 고락이 상반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실은 낙보다 고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실사는 낙보다 고가 많다. 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대종사님 실제로. 이게 정상이요. 이게. 그러나 이 좌선을 많이 하면, 이게 오래오래 하면,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거 중요한 말 나옵니다.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징정을 관하여, 또 나오죠. 거기에 입정하게 되나니, 입정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현재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하고 할 때, 그렇게 호흡하는 그 자리에서 언어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가 끊어졌다는 건 분별이 끊어졌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심행처, 마음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힘, 이 마음 났다 저 마음 났다 이것이 행,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이 멸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자리를 딱 관하는 것이 바로 이 입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단전의 천재, 현재 우리가 아까 거울 중심으로 호흡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자리가 있고, 어떻게 해서 뭐 이런 분별망상이 멸해버리는 그런 자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자기 스스로 자선을 하면서 그걸 관해서 체득해야 돼. 나가야 돼. 대행사님 말씀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돼. 여기에.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우리가. 여기, 대종사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걸 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정말 이해가. 내가 다른 것에선 실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른 얘기하면 내 실력이 높다고 말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실력이 높죠. 나는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내가 실력이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낮게 해야죠, 제가. 그래야 제가 대종사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걸 해야죠. 이거 안 되면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정이란 언어도단 처요, 심행처가 멸한 자리를 관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현재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하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단전의 기운 주하고 있는 마음자리는 괴로운 마음도 달라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낙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 만약 낙이 붙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그 마음자리를 놓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 고락을 초월한 자리, 그렇게 해서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이 일원상 진리장에서는 선악오포가 끊어진 자리라고 하고, 이 자리를 다른 데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오면 정토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극락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문사님도 실제로 대종경 성리품 3장에서 극락이란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그 삶에서 이제 하다 보면 고락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중에서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가지고 고락을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터득해서 삶에서 고락을 초월하는 그 자리를 지금 가지고 고락을 운영해봐라. 이만 고락 바깥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중사님 말씀은. 또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또 고락을 떠나서 또 어디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중사님 말씀을 하면 고락이 상반한다고 해나 실제로는 고가 많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내 만족이 다 이 고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막 용어가 복잡해서 사실은 내가 내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것보다 만족 안 되는 게 세상에 태반이에요.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도 그것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그 마음도 그렇게 현재 만족 안 되는 그 마음도 돌이켜서 관해보면 그 자리에 고락이 붙을 수 없는 자리가 있다. 또 그 자리로서 또 고도 파고, 그 자리로서 낙도 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 속에서는 경계가 오니까 이게 굉장히 세요. 색깔이 진하게 오고,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게끔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거 다 차단하고 호흡, 단전을 중심으로 호흡하는 것을만 가지고 딱 체득을 해 보는 거예요. 또 감을 잡는 거예요. 딱 관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 10번째네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요. 대유사님 말씀입니다. 그네요.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인지라 혼동천지하던 영웅호걸도 막 천지를 막 흔드는 영웅호걸도 생사 앞에는 꼼짝 못하고 당세 그 당시에 권세를 잡은 고관 대작도 생사 앞에는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거래에 자유를 얻은 좌선을 많이 하여 자유를 얻고 보면 자연이 생사를 초월하는 동시에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제가 써놓은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단전을 초점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들이쉬는 생과 내쉬는 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마음 본체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여여한 깨어있는 경지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이 말이 돼야 돼. 이런 언어 쓰기도 힘들어요. 이게 진짜 말로 쓰기가 그냥 이게 감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말로 하려면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내가 경험한 걸 최대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정도밖에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또 이렇게 써놓으면 또 말은 또 잘한다고 또 그래. 말을 안 해야지.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단전에 기운 주하고 있는 마음 당체인 단전주의 마음자리, 단전주하고는 이 마음자리에 그쳐 있으면 생사가 탈락된 깨어있음에 그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항상 깨어 있어요. 이게 성상하게 깨어 있는 자리예요. 생사의 고락에 널뛰기 하지 않는 무의안락한 자리에서 생사에 물들지 않고 생사를 자유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경영한다. 이거예요. 생사를 운용한다. 우리는 생사 속에 계속 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사를 떠나서 살아요? 인류가 생사를 떠나서 살려고 엄청난 시도를 해봤죠. 꿈이죠, 꿈. 사실은 대종사님으로 표현하면은 망념이에요. 그게 망념이에요. 망념이구나. 이 생사 없는 자리, 거래 없는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생사와 거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볼게요. 오늘 아까 그 6번부터 10번까지 한 거 보면 이걸 종합하면 좌선을 오래 하면 이 좌선을 오래 한다는 말은 아까 같이 이 자성자리, 이 단전주를 통해서 자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일원상 자리를 딱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쭉 해가는 거예요. 하여간 쭉.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까지 계속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도 해보고 또 이때도 해보고 저때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힘이 좀 있죠. 이렇게 하면 착심과 사심이 없어지어 자성 해강이 나타나며 극락을 수용하며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공덕이 있게 된다. 이익이 있게 된다. 즉 이 말은 망념을 쉬고 진성이 드러나는 식망현진, 그러니까 망념 쉬고 진성이 드러나는 일원상이 드러나는 경지를 쭉 그 자리를 가지고 쭉 지속할 수 있다. 일단은 좌선의 공덕,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해바라고 하는 이 좌선 공부의 결과요 공덕인 공덕 중에서 뒤부터 6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에 화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 화이팅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의외로 우리가 현재 여기에 화이팅이 안 돼요. 이걸 보면 대윤사님 공부는 마음 공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선도 뭐 하자고 해요?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품짜리 바탕에서 사막 수행을 하려고 좌선하는 거예요. 사막 공부는, 이 좌선은 그 중에서 정신수양. 그러니까 이런 쌍의 바탕은 정신수양을 잘하는데 그 중에 좌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좌선이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돼요. 대운사님 가르침에, 그럼 대운사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은 이 대종사님의 이 워딩, 이 육성 언어에 맞춰서 화이팅을 하냐.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좀 딴 말하면은 마치 그것이 뭐 좌선을 잘 모르는 것이냐. 내 다른 좌선은 잘 몰라요. 나 진짜 몰라. 그렇지만 대종사님 말씀은 이게 맞잖아요. 이거 말고 대종사님 무슨 얘기를 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해보게 됩니다. 좌선의 필요의 결론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교재 157쪽 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좌선은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이 필요한 공부이나 그도, 대운사님 참 이거 보면 이 좌선 공부도 과도히 한즉 상기가 되고 그 하는 방식을 모르고 한즉 도리어 병을 얻게 되어 혹 정신에도 고장이 나고, 이게 이 말이 나와. 정신에 고장이 난다. 요즘 말하면 정신병, 약간 정신질환 같은 경우. 그 폐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나니 제구는 여러분들은 과불급,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미치지 않는 거 있죠. 위 없는 도, 그러니까 정도에, 여기 도는 정도입니다. 정도에 맞게 또는 그 방식을 알고 좌선을 하여 좋은 효과를 얻기 바라노라. 이야, 대종사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대종사님 참 우리 많이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야죠. 너네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어려우면 좀 쉬어라. 그러나 쉬지 말아라. 또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뭐 빨리 갔다 와서 그것도 능사도 아니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스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에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뿌듯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 이게 좌선의 공덕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잘라서 다음에, 이번 마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